네, 안녕하십니까. B2B IT 전방송 토크 IT 지혜만큼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시대 차세대 사용자 인증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기업에서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RS 코리아의 조남영 이사님 께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아요. 요즘 워낙 예. 또 저도 보면 인증할 때 OTP도 굉장히 바뀌는 것 같고 구글 같은 경우에 제가 지메일 쓸 때도 요새 꼭 네네. 스마트폰으로도 인증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다양하게 바뀌더라고요. 네. 네. 이런 것들을 과연 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업에서 왜 필요하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런 네. 얘기들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먼저 우리가 그 RSA에 대해서 네. RSA 컨퍼런스는 이제 보완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RSA 회사가 이게 꽤 역사된 회사죠. 굉장히 오래됐죠. 네. 굉장히 오래된 언제 만들어진 건데요? 8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예, 80년도에. 그러니까 보안회사 중에서는 네. 네, 아주 오래된 큰형님 중에 하나죠. 네네. 네, 그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옛날 저 흑백 사진 보이시죠? 네. 예, 저기에 이 세 분이 저희 회사를 창립하신 분입니다. 예, 라이베스트, 샤미르, 네. 아델만 세 분인데요. 음. 이분이 이 MIT에 계실 때 네. RSA 알고리즘을 발명을 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예, 교과서에 나오는 네. 그분. 근데 이 RSA가 네. 이 창업자 네. 라이베스트, 샤미르, 네. 아들만 네. 요 분들의 그 앞에 성 네. 알파벳을 딴 거네요. RSA가.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그 노란색 논문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이제 MIT에서 예, 이 알고리즘을 발명하고 낸 논문인데 네. 그 논문의 제1저자, 2저자, 3저자 그렇죠? 라이베스트, 네, 그렇네요. 샤미르, 아데막 순서대로 해서 네네. RSA가 된 거고요. 네. 예, 실제로 이 알고리즘에 대한 발명은 예, 라이베스트 교수님이 하셨고 이 두 명이 뭐 검증하고 네. 예, 같이 테스트하고 해가지고 예, 이렇게 논문으로 내는 네. 것이죠. 여기 네. 보면 이게 어떤 분이 이제 라이베스트 교수인가요? 가운데 계신 가운데 분이 보시면 라이베스트고 교수님. 왼쪽이 샤미르고 네, 샤미르. 오른쪽이 아들만 예, 교수고. 네. 맞습니다. 예. 참고로 저도 여러분 제가 그 대학원 때 저도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했는데 그때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이때 이 아들만 교수한테 제가 한 과목 들었어요. 들었는데 네. 학점이 안 좋았어요. 워낙 알고리즘 어려워가지고 예. 네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예. 오랜만에 보네요. 네. 저는 그 저희 본사 행사 갔을 때 저 라이베스트 교수님 한번 오셔가지고 네. 예, 그 MIT에서 강의하는 내용 좀 해주시고 네. 예. 저희도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저분 악수하고 네. 기념사진 찍고 그 사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RSA가 네. 82년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RSA가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OTP라든지 네. 뭐 PK라든지 네. 공인인증서 네. 이런 것들 RSA가 다 만든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조네요. 네. 오. 뭐냐면 RSA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아무 알고리즘이거든요. 네. 공개키 기반 알고리즘인데 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혹시 학교 때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공개키 기반 알고리즘에서는 공개키와 개인키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제 공개키를 보내고 상대방의 그 공개키로 암호화한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면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키로 그래서 풀어보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그 공개키 기반 알고리즘이 기존의 대칭키 기반 알고리즘보다 좋은 점은 누구한테나 공개키를 보내서 사전에 키 교환 없이 그걸로 암호화해서 보내면은 그거는 저만 풀어볼 수 있는 개인키는 네네. 저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RSA 알고리즘이고요. 네. 문제는 제가 상대방한테 공개키를 보냈을 때 고피디님한테 제 공개키예요. 네. 이걸로 중요한 정보를 몰래 보내고 싶은 거 저한테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공개키가 제 건지 피디님이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만약에 제3자가 이게 조남용의 공개키입니다. 조남용에게 보내고 싶은 데이터를 이걸로 암호화해서 보내주세요 하고 자기 공개키를 보내면 그걸로 암호화된 거가 제3자한테 갈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개키 기반 알고리즘이 현실에서 쓰이기 위해서는 이 공개키가 누구 거다. 아, 그걸 검증해주는. 검증해주는 네. 체계가 필요했거든요. 네네. 그 체계가 바로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라는 체계고요. 네. 그러니까 이 RSA 세 분이 77년도에 네. RSA 알고리즘을 발명을 하고 특허를 내셨죠. 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상용화시키고 하려면은 추가 표준들을 다 만들고 했었어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한 거를 또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회사를 82년도에 설립된 게 RSA고요. 네. 그리고 RSA라는 회사의 부설 연구소인 RSA 연구소, RSA 레바토리에서 이 PKI 표준을 다 만들죠.
아, 네. 네. 그리고 그게 모두 다 국제 표준으로 채택이 되면서 현재 우리가 그 다음에 가시면은 어디를 가시든 네. 예, HTTPS가 동작을 할 때 네. 보안 연결된다고 그러고 거기에 그렇죠. 인증서를 볼 수 있잖아요. 이 인증서를 만드는 표준, 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표준, 이 인증서를 가지고 뭐 키 교환을 하는 이 모든 표준이 다 저희가 만들어서 아, 된 네. 것이고 또 이것이 현재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할 때 쓰는 공인인증 체계 또 다 이 표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RSA 알고리즘의 발명과 PKI를 만든 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인터넷이 이 HTTPS가 되기 전에는 상거래에 활용할 수는 없었을 거잖아요. 네네. 정보 교환의 통로였죠. 그렇죠. 네. 근데 이 HTTPS 인터넷상의 암호화가 가능해지면서 상거래도 시작되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인터넷에 네네. 들어오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 교도부를 만들어준 게 이 RSA 알고리즘과 PKI 체계를 다 네. 만든 것이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회사나 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어차피 돈은 저 RSA 알고리즘 자체가 특허였기 때문에 저희가 만드는 이 모든 이 암호화 체계를 쓰고 싶을 때는 다 저희한테 아, 샀었어야 됐어요. 네네네. 저희 그 암호화 알고리즘 비세이프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예, 그 제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프트웨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도 들어가야 되고 네네. 윈도우에도 들어가야 되고 암호화가 필요한 모든 데는 다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창출된 수익으로 표준화를 했죠. 네. 그리고 이 표준은 전 세계가 다 같이 쓸 수 있는 기술 기반을 저희가 네, 제공을 한 거기 때문에 사회 공헌 측면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일조를 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여러분들 이렇게 인증서 보시면은 그 최상위 인증서 발급자, 최상위 인증 기관, 그렇죠. 베리사인 네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베리사인이 저희 RSA가 PKI를 구현을 해서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하던 인증 서비스 부서였다가 저희가 이제 분사시키면서 베리사인이 탄생한 겁니다. 저희 회사에서. 그러니까 예. 베리사인이 RSA의 한 부서였군요. 예전에는 RSA 인증 서비스 사업 부서였죠. 네네. 그 부서가 독립한 게 이제 베리사인이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네. 그래서 이제 PKI 표준도 만드셨고 네. 또 OTP도 처음 만드신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발명이 OTP. 네. 예. 그러니까 사실 PKI 표준을 만드는 연구비는 다 OTP로 벌어서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네네. 예. 저희가 OTP를 1980년대 중반에 최초로 발명을 했습니다. 예. 시간 동기 방식 OTP를 발명을 해서 이게 엄청나게 많은 성공을 거두죠. 네. 예. 비즈니스적으로. 여러분들 네. 지금 각자 우리가 OTP 한 번 쓰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 은행에서 자금 이체할 때부터 OTP 네. 쓰니까 네. 뭐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맨 왼쪽에 네. 요 모양을 좀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예. 네. 그거 굉장히 옛날 건데. 네. 네. 예, 그리고 그 하드웨어 특허 OTP 뭐 카드 형태 예전에는 기술이 없어서요. 이 카드처럼 생긴 게 네. 실제로 요새 신용카드처럼 얇은 게 아니라 한 2, 3mm 되는 네. 이런 거였고요. 예, 그리고 옛날에 막 PDA 시절부터 소프트웨어 특허이 나오고 예, 그랬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거를 특허권을 역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때 시장 점유율이 80% 넘어갔었죠. 네. 미국 시장에서는 독점이었고요. 지금은 그 특허권이 어떻게 됐나요? 만료됐죠. 아, 만료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약도 보다 복제약 나오듯이 지금도 복제 그렇죠. OTP가 많이 지금은 나오겠네요. 이제 그래서? 누구나 다 저희가 어.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시간 동기 방식 OTP를 만들었을 수 있게 된 거죠. 네. 예. 자, 근데 OTP 저도 쓰면서 네. 좀 궁금하거든요. 그 동작 원리가 어떤 건지, 네. 어떤 길로 이게 그렇게 확실한 건지, 그 어떤 동작 원리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OTP? 네, 간단하게 그 서버하고 네. OTP 생성기 사이에 유일한 비밀키 하나를 공유를 미리 합니다. 네. 그렇죠. 하드웨어에다가 미리 비밀키를 저장해 놓죠. 오케이. 서버도 똑같은 비밀키를 알고 있고요. 아, 그리고 시간은 누구나 아는 정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토큰에도 시계가 내장돼 있어서 시간이 가고 서버도 시간이 있으니까 네네. 이 비밀키 값은 변하지 않는 값이죠. 네. 고정된 값이고 고정인 거죠. 그때 바뀌는 시간 값을 두 개를 같이 합쳐서 아, 암호 알고리즘을 한번 확 돌리면 네. 그렇게 해서 생성된 거를 숫자로 변환시킨 게 OTP 코드입니다. 근데 그러면 네. 이 OTP, 이 네. 토큰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에 이제 시간이 우리가 시계도 오래 가면 막 고장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틀어지죠. 늦게 가기도 하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싱크 안 맞고 그런 건 없나요? 당연히 시간은 틀어집니다. 저희가 네. 시간을 안 틀어지게 하기 위해서 특히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뭐 핸드폰이야 뭐 시간이 네네. 자동으로 맞춰지니까요. 음. 굉장히 고성능의 쿼츠를 쓰고 쿼츠라고 시계에 들어가는 진동 소자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예, 네. 쓰고 시간 보정 알고리즘 넣어도
시간은 틀어집니다. 왜냐면 온도 따라서 음. 여러분 전자시계는요 온도가 낮으면 느려지고요. 온도가 높으면 빨라지거든요. 자동차 시계도 아 맞다 맞아. 예, 겨울엔 좀 늦다가 그렇죠. 여름에 땡볕에 계속 네네네. 세워놓으면 시간이 조금씩 빨라져요. 네. 근데 시간은 변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제 보정하는 체계를 저희가 역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서버에서는 현재 시간에 OTP를 생성만 하는 게 아니라 1분 전 거, 1분 후 거를 같이 생성을 해봐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1분 전 거다. 그러면은 인증시켜주고 블록체인 원조네. 예, 이 사람 시계가 1분 늦어졌구나. 그리고 기록을 해두죠. 다음 거부터는 저 사람 인증할 때는 1분 전 코드를 내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동시에 2분 전 거, 3분 전 거, 2분 후, 3분 후 것도 같이 만들어 놓고 만약에 2분, 3분 이상 차이가 나면은 그냥 들여보내주지는 않고요. 네. 한 번 더 물어봐요. 네. 다음에 새로 바뀐 코드를 한 번 더 입력해봐라. 맞추면 이 사람은 3분 틀어졌구나. 그러고 서버가 기억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보정을 합니다. 예. 자, 지금 이제 그 OTP가 나오면서 네. 해외에서는 지금 거의 이제 이 PKI는 거의 잘 안 쓰고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사실 저희가 PKI 체계를 발명해서 저희 제품으로 인증서 인증 체계도 저희 제품으로 있었고 네. OTP도 있었고 이렇게 사업을 수십 년간 했는데 인증서 인증 체계는 이게 요즘 흔히 말하는 공인인증서 인증 체계죠. 인증서 인증 체계는 오래전에 단종됐어요. 네.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안 팔리고 대신에 OTP가 엄청나게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해외에서는. 네, 해외에서는. 그 이유가 그 인증서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저런 액티브엑스나 혹은 에이전트 형태 어쨌든 PC에 뭔가가 깔려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 인증서 비밀키가 PC 하드디스크에 보관이 되게 되죠. 그렇죠. 첫 번째로는 이동성이 떨어지는 문제. 자기 PC가 아니면 로그인하기가 어려운. 네네. 그렇다고 저 인증서를 아무데나 막 들고 다니면 노출될 확률도 높죠. PC가 해킹당했을 때 인증서가 또 도난당할 우려도 있고요. 네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뭔가 깔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컸습니다. 네. 예. 근데 OTP의 경우에는 심지어 그냥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거잖아요. 기존의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창을 그대로 써요. 그렇죠. UI가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고 뭐 지금 형태 뭐 스마트폰 형태 옛날 같으면 저런 하드웨어 폰을 그냥 들고 다니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때문에 어디에서나 인증이 가능한 이동성이 네네. 굉장히 좋으면서도 보안성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엔 OTP가 성공을 하고 PKI 인증 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SSL, HTTPS 그리고 뭐 코드 사이닝 인증서 이런 걸로 많이 살아남은 변화가 됐군요. 그렇게 변화가 됐죠. 근데 이제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부 주도로 공인인증 체계를 계속 끌고 오면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이게 또 요새 많이 또 이슈가 되는 게 그렇죠. 뭐 MS에 종속적으로 되는 네네. 문제, 액티브엑스 문제 이런 여러 부작용들 좀 나은 부분들이 있죠. 네.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요게 제로 포프리트라는데 네. 요게 OTP 쓰는 가장 큰 이유를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증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기술들이 나왔지만 종국에 살아남는 기술은 제로 풋프린트, 즉 인증하는 대상, PC나 이 대상에 뭘 깔거나 아니면 추가 장비가 필요하거나 뭐 옛날에 뭐 지금도 PC에 보면은 노트북에 보면 지문 인식 센서 있잖아요. 스마트 카드 다 조금 반짝하다가 많이 이렇게 저기 뭐죠? 그 토큰, USB 토큰도 있었고요. 여기 또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깔려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들은 결국 시장에서 조금 반짝하다가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것이고요. 제로 풋프린트가 되는 인증 체계들이 오래 살아남더라는 게 저희가 배운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사용의 편의성이라든지 자연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OTP가 OTP도 요새 이제 클라우드 시대 굉장히 많이 진화하는 것 같은데, 그죠? 오늘 차세대 OTP, 그 이제 그 RSA 제품명은 RSA Secure ID. 그게 OTP 제품이고 먼저 좀 전통적인 OTP에 있어서 고려하실 부분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OTP를 1985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저희 특허였기 때문에 전 세계에 25,000개 이상의 고객사가 있고요. 현재 OTP 시장에 쓰고 있는 OTP 만료된 거 빼고요. 시장에 풀려 있는 OTP가 6천만 개가 넘고요.
연간 1,000만 개 이상 판매가 됩니다. 네네. 시장 점유율은 50% 이상이고요. 전 세계 500개 이상의 기술 파트너들이 저희 제품과 연동이 되어 있어요. 네. 예, 이게 지금 저희가 특허가 만료돼서 아무나 OTP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50%인데요. 네. 저희 특허가 살아있을 때는 80%가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저도 궁금한 게 네. 특허가 이제 어차피 오픈된 거지 않습니까? 네. 기술 오픈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든지 OTP 아까 그거 뭐 하드웨어 OTP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나 서버도 만들 수 있을 있죠, 것 같고. 지금은. 네. 근데 그러면 왜 RSA 그 OTP가 네. 아직도 그 5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네.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몇 가지 그 이유가 이유를 몇 있습니다.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죠. 네. 하나하나. 네. 네. 첫 번째로는 하드웨어 부분인데요. 사실 누구나 하드웨어를 잘 만들어서 OTP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 하드웨어를 안전하게 만드는 부분이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어떤 뜻입니까? 하드웨어가 위험한 부분은 뭐냐면 이 하드웨어가 제 손을 떠났을 때 네. 목욕탕에 갔을 때나 이랬을 때 누군가 저 하드웨어를 열어서 안에 있는 데이터를 카피해내서 도로 잘 덮어놓으면 네. 제 비밀키가 훔쳐졌다는 사실을 제가 인지하지 못할 뿐더러 누군가 제 명의로 인증이 가능해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템퍼 프루프 기능, 얘가 누군가 열어봤다. 네네네. 열어봤을 때 데이터가 사라지는 아. 이런 식의 보호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 OTP 지금 밑에 보면 잘려 있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제가 직접 톱질해서 잘랐습니다. 야. 제가 자른 거예요. 사진도 제가 찍었어요. 이게 자른 거구나. 근데 저 사이에 보면은 뭘로 잘랐어요, 이거? 이제 잘 잘랐네. 톱으로요. 톱으로? 네, 그냥 무서운 책상에서. 무서운 사람이네. 예. 오래전에 잘랐는데. 저 기판하고 겉에 플라스틱 케이스 사이에 네. 에폭시 본드가 가득 차 있는 걸 보실 수가 예,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걸 뜯으면은 같이 기판이 뜯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저렇게 에폭시 처리를 하려면은 그냥 에폭시를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이 회로가 다 저전력 설계가 되지 않으면 발열 때문에 버틸 수가 없어요. 네네. 예, 그리고 저게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네. 예, 근데 우리가 저렇게 만들어서 시장에 팔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업체도 만들 수 있죠. 기술은 있죠. 그런데 단가를 못 맞춰요. 1년에 1,000만 개씩은 팔아야 규모의 경제.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해서 하드웨어가 살아남는 것이고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고품질 토큰을 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것이고요. 소프트웨어는 반대로 네. 진짜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만들긴 정말 쉬워요. 네, 네. 예, 저도 옛날에 개발자를 해봤기 때문에 저거 며칠이면 만들어요. 네.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OTP 생성하는 건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네. 안전하게 만드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은 해킹 당하기 쉽지. 통신도 되고 네. 예, 그랬을 때 스마트폰이 해킹된 상태에서도 저 비밀키 값은 훔쳐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건 진짜 어려운 기술이에요. 예. 저 메모리 덤프를 떴더라도 비밀키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뭐 이런 진짜 기술들. 어떻게 보면 네. 이 하드웨어 토큰 아까 네. 에폭시 요거보다 이게 더 힘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더 보면? 많은 네. 기술력이 요구되고요. 예, 저희가 그 분야에 있어서 저희만의 독보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50%가 넘는 것이고 저희 경쟁사가 또 흉내낼 수 없는 특히나 국내에 많은 벤더들이 생겼어요. 네. 근데 대체로 되게 영세한 편이거든요. 네. 예, 근데 저런 정도의 보호 체계를 갖춘 OTP 소프트웨어 토큰을 만들 만큼 충분한 연구비를 투자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내 스마트폰에 네. 스마트폰에서 내 비밀키를 네. 비밀키가 해킹 안 당하게. 얼마나 안전하게 네, 얼마나 예,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가 네. 이게 진짜 기술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RSA는 요 네. 모바일 토큰이지 않습니까? 네. 전 요거를 사용한 지가 구글 지메일 때문에 네. 최근 한 1년 전부터 제가 쓴 것 같거든요, 이걸요. 네, 네. 근데 이거 언제부터 만든 겁니까? 이 월드컵이 있을 때부터 2002년부터 예. 2002년부터 예.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는 야. 뭐 저기 보시다시피 제가 이거 자료 받아서 옛날 사진 구하느라고 되게 고생했거든요. 네네네. 예, 저 때는 뭐 PDA 있고 막 이런 시절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각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보안 체계뿐만 아니라 네. 저희 자체적으로도 보호 체계를 어떻게 강화해 나가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기술이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무려 16년 이상 네. 아직까지 소프트웨어 토큰이 뚫린 적은 없습니다. 네. 네, 그건 저희만의 자부심으로 가져가고 네. 있죠. 물론 하드웨어 토큰도 그렇고요. 30년 넘게.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는요. 네. 이제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 OTP가 네. 이제 기업에서 적용이 된다면 네. 기업에 있는 많은 또 여러 기관계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시스템하고 연동이 또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그죠? 그래야지 네. 그 시스템에 대한 권한 부여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거니까 네. 그거 네. 이거 써먹어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예. 그 당연히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그룹웨어나 이런 것들은 API 기반 연동하시면 되고요. 네. API 다 제공이 되는데 문제는 장비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솔루션들, 음. 박스로 되는 솔루션들은 그렇죠. 연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솔루션을 고쳐주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저희가 한때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었기 때문에 그 솔루션을 만드는 모든 업체들도 아. OTP를 저희 OTP, RSA OTP를 네네네. 지원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5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이 그냥 설정 메뉴 안에 네. RSA CQID 설정이 있어요. 음. 그래서 설정만 해주시면은 다 연동이 네. 이미 돼서 나오는 양사 테스트 다 끝난 연동 가이드도 양사에도 다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RSA 레디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네. 500개 이상의 파트너 제품 버전 나올 때마다 새로 검증하고 잘 되는지 검증 가이드 다 업데이트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네. 이제 어떤 그 RSA만의 네. 그 현재 기술력 그렇죠. 그죠? 그걸로 이제 시장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점유하고 있는 이유를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클라우드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그렇죠. 클라우드 시대는 또 네.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 새로운 변화가 이제 도래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맞춰서 이거 말고 네. 여기다 뭔가 플러스 이제 애드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이죠. 그걸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차세대 방향. 이제부터 네네.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네네. 거죠. 자, 네. 그래서 음.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가 30년 전에 발명한 기술이란 말입니다. 네네. 오래됐죠. 그때 또 클라우드도 없었고 그죠? 그렇죠. 요즘 같은 환경이 아니었죠. 네, 환경이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네. 요즘 환경에서는 우리가 접근해야 할 대상이 네. 우리 내부 서버뿐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에도 많이 있죠. 그렇죠. 오피스 365부터 네네. 시작해가지고 예. 그리고 사용자가 접근하는 디바이스도 더 이상 PC, 노트북뿐만 아니라 뭐 패드, 네. 뭐 스마트폰 등등등 많아졌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접근하는 장소도 예전에는 꼭 그렇죠. 회사에 출근해서 네네. 예, 했는데 이제는 뭐 집에서 카페에서 어디서든 회사 리소스에 접근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새로운 인증 체계가 필요한 시대가 된 그러니까 것이죠. 말씀드리면 환경이 네. 굉장히 복잡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보안의 입장에서는 네. 정말 어려운 환경이 된 거죠. 복잡해졌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업무 생산성은 계속해서 편리하게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게 매출가 복잡해졌는데. 지표되는 것이죠. 네네. 네. 그렇다면 여기 단순한 네. 인증이 아니라 네. 또 뭔가 또 다른 어떤 개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증이라는 것이 네. 모든 회사의 모든 직원이 단일 체계 인증, 똑같은 인증 체계를 통해서 인증을 했고요. 예. 그랬는데 이제는 네. 신원 보증, 아이덴티티 어슈어런스라 그래가지고요. 네. 누군가 네. 인증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아. 그리고 이 사람은 식별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접근하는 리소스에 따라서 혹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보증을 요구할 것인가 얼마나 강력한 인증 체계를 쓸 것인가가 동적으로 예, 혹은 적절히 예, 배합될 수 있도록 하는 신원 보증 체계로 네. 가야 한다고 보면 그냥 상대방이 나 누구야? 라고 맞은 키를 제공했다고 해서 그냥 들여보내주기에는 네. 또 요즘 시대는 네, 네, 너무 네. 복잡해지고 아.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예전에는 네. 우리 얼마 전까지 인증하면 네. 그냥 단일한 인증 체계였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인증도 어떻게 이제 컨텍스트 네. 컨텍스트 상황을 다에 디펜던트한 거고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인증이 어떻게 보면 개인화까지도 어떻게 보면 도모하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CQID 예전에는 OTP였는데 네. CQID 억세스로 제품명을 바꿨고요. 예. 그래서 사용자가 접근하려는 대상이 우리 내부 서버든지 간에 네네. 혹은 외부에 가입되어 있는 외부 서비스 클라우드를 사용하든지 간에 동일한 우리 회사 인증 체계를 사용할 수 있게끔 네. 단일 체계 인증을 할 수 있게끔 엮어드리고요. 그리고 인증을 할 때도 누가 접근하는지 무엇으로 접근을 하는지 어디에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인증 수단을 적절히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네. 하는 체계를 만든 게 CQID 억세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동일한 사람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접속했냐에 따라 가지고 인증의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뭐 어디에 지문 인식이라든지 접근하느냐에 따라 아니면 다를 수 간단 있고. 인증이라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해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리스크 기반일 수도 있고 네. 정책 기반일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기존에 저희는 이제 OTP 기반의 인증 체계에서 차세대 신원보증 체계를 네.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차세대 신원보증 체계에서는 동적 기반의 위험 기반 신원 인증. 그러니까 네. 그때그때마다 시스템에 판단해서 어떤 인증 체계를 내놔라 라고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인증에 사용하는 요소를 기존처럼 뭐 OTP, 네네. 뭐 인증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간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상도 요즘 예. 생체 인증이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쓰이겠네요. 이런 것이 그렇죠. 활성화되면 이런 네. 것들이. 그리고 또 생체 인증을 어떻게 기업 환경에서 구현해내느냐, 그렇죠. 예, 이 부분도 예전처럼 전 직원에게 지문인식 센서가 달린 마우스를 배포할 거냐, 네, 이거 네.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예, 인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가 제시하는 크리덴셜, 이 요소를 뭐 사용자가 알고 있는 정보, 패스워드일 수도 있고요. 혹은 OTP 토큰일 수도 그렇죠. 있고요. 어떤 장비일 수도 있고요. 혹은 생체 인증, 그 사람 자체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는 통신되는 장비가 있으니까요. 네. 모바일 검증을 통해서 뭐 푸시 노티피케이션 이런 다양한 방법을 써서 인증을 하겠다는 부분. 예, 멀티팩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인증을 검증을 할 때도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값을 넣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오는지, 네. 어느 위치에서 오는지, 네. 아니면 그때 당시 정황 정보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거는 안전한 인증이다,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인증이다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네, 네, 네.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맞는가를 판단해 보겠다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새로 만든 게 있습니다.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이라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OTP를 쓰는 많은 고객들은 왼쪽에 보이는 OTP 토큰, 시큐어 아이디 소프트웨어 토큰이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요. 예. 시큐어 아이디 억세스에서는 네. 시큐어 아이디 어센티케이트라는 앱이 있습니다. 둘 다 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찾아보시면은 아.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앱이 어떻게 인증해서 동작하는지 우리가 새로 만든 앱이 네네. 데모로 잠깐 좀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오케이. 예. 자, 여러분 이제 실제로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환경이 그러니까 저기 이게 가상의 이제 회사 환경을 지금 만드신 거죠? 네, 저희가 고객들을 위해서 테스트 베드를 아예 오픈해 놨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누구나 네. 요거는 저희 발표 자료에 있고요. 네네. 여기에 가서 가입만 하시면은 네. 계정이 나오고 앱스토어에서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바로 테스트해 보실 수가 테스트해 볼 있습니다. 수가 있구나. 예, 이제 제 폰을 이제 켜야 되고요. 네. 예, 자, 그럼 이제 여러분 화면 잘 하단에 보이시죠? 보이는 거는 조이사님 실제 스마트폰입니다, 그죠? 본인. 네, 예, 제가 여기 나오려고 이 앱도 네네. 깔끔히 정리했고요. 네. 배지 달린 것도 다 알겠습니다. 없애놓고. 예, 일단은 여기 뭐 로그인을 해놓으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사용자가 접근하려는 시스템에 따라서 이게 네. 얼마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증 체계를 관리자가 다르게 네네.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RM 여기에 접근할 때는 푸시 노티피케이션 정도 인증만 하자. 네. 예, 굳이 복잡하게 여러 가지 물어보지 않고, 자, 여기 인증 요청을 하면, 자, 제 폰을 한번 보십시오. 제 폰에 네. 이렇게 푸시 노티피케이션이 옵니다. 네, 맞네요. 네, 맞죠? 그래서 누르면 제 앱으로 들어와서, 자,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CRM에 지금 접근하려고 합니다. 몇 시에. 허용하시겠습니까? 네, 허용. 네. 버튼을 누르면은 네, 인증 성공이 되는 것이죠. 네네, 그렇네요. 네, 저희 화면상에서 아무것도 안 넣었죠? 오케이. 제 폰에서만 누르면은 네네. 이제 인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직원이 집에서 VPN. 혹은, 저거는 VPN 이건 저는 좀 보안이 위험하죠. 쳐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도 그래서- VPN 접속하는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렇죠. 네트워크가 열리는 일반적으로.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VPN만큼은 생체 인증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자, VPN 접근 요청을 하는 경우에 제 폰으로는 지문을 찍어라 라는 요청이 올 겁니다. 지금 딱 그랬죠. 지문 찍으라고 왔죠? 네. 여기다가 제가 지문을 살짝 찍어주면은 제 지문이 맞으면 인증이 성공을 하는 것이죠. 네. 신기하죠? 네. 예전에는 이 PC에다 뭘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제 폰에서 이게 다 네.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쵸. 이거를 하려면은 제3자가, 신뢰된 제3자가 네. 중개해주는 기능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개발한 배경은
예전에 우리 그 소프트웨어 토큰은 네. 사실 우리가 30년 전에 개발한 스마트폰이 있기도 전에 네. 하드웨어 기반의 기술로 만들어진 거고요. 음. 예, 지금은 이제 이 스마트폰은 음. 통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음. 먼저 사용자가 내가 어느 리소스에 접근하고 싶다라고 여기 특정 네네. 어플리케이션에 인증 요청을 하면은 그 인증 요청이 내부 서버로 가겠죠. 네. 내부 서버에서는 저희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 사용자가 어디 접근하려고 한다. 네. 푸시 노티피케이션 인증을 수행해줘. 혹은 지문 인증을 수행해줘라고 네. 클라우드로 요청을 보내면 음. 클라우드 시스템이 저희 클라우드 센터가 네. 저희 이 앱과 통신을 해서 이 앱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푸시를 받아라, 네. 뭐 지문 인식을 받아라. 그래서 성공을 하면은 클라우드 센터가 다시 알려주는 거죠. 네네. 내부 서버한테 인증 성공했으니까 들여보내줘도 돼. 들여보내주는 것이고 또 만약에 이 사용자가 접근하려는 리소스가 내부 리소스가 아니고 외부 클라우드일 경우에는 네. 인증 성공한 다음에 저희 클라우드 센터가 바로 여기서 오피스 365나 구글 앱스나 이쪽으로 뭐 SAML이나 네. OIDC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바로 인증 요청을 해가지고 인증 성공을 해드립니다. 저기 SAML 2.0 SAML도 RSA 연구소가 만든 표죠. 아, 네. 궁금한 게요. 네. 이거를 네. 저희 클라우드 오센티케이션 서비스가 네. RSA가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저걸 저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업이 저걸 그냥 운영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저거를? 아, 네. 굉장히 그러면 많은 기업 어떠한 단점이 있는 겁니까? 그럴 경우에? 네.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네. 저 클라우드 센터 그냥 우리 내부에 두면 안 되냐, 네네네.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하면 안 되냐라는 질문을 주시는데 네. 여기서 보시면 어. 클라우드 센터가 토큰에다가 인증 요청을 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토큰이 지문 인식 같은 걸 수행을 하는데 음. 이 지문 인식은 제 폰 내부에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앱이 음. 성공했어라고 대답하면은 음. 클라우드는 무조건 믿어야 되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앱과 클라우드 사이에는 진짜 한 배에서 나오지 않으면 서로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앱을 아. 미리 클라우드와 다 트러스트 관계를 맺은 상태로 그냥 아, 배포를 하는 건데 우리가 네, 예, 네, 그래서 네, 저 뭔지 앱을 알겠어요. 통해서만 인증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단순 앱이 아니네요, 저게.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저 클라우드가 개별 기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기업에 있는 클라우드와 배포한 앱 사이에 트러스트 관계를 맺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안전하게 트러스트 관계를 기업이 개별로 세팅해서 맺기가 굉장히 어렵고 네. 그 과정에서 해커가 끼어들어가지고 네. 자기 앱을 기업이 믿게 만들면 인증을 그대로 다 바이패스해 버릴 수가 네, 있거든요. 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멀티팩터를 구현하려면 물론 비슷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겠지만 네. 안전하게 만들려면 역시 네, 네. 예,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클라우드는. 예. 자,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이제 RSA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 대해서 네. 고객이 이제 안심할 수 있는 뭔가 그렇죠. 그런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옛날 얘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 오케이. 예. 그러니까 예, 어떤 옛날 얘기한 이유가 예, 있구만. 네. 신생 기업이 딱 나와서 우리가요 이거 만들었어요. 만들 수 네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믿고 쓰세요. 그러면은 그렇죠. 어떻게 쓰겠습니까? 네. 예, 근데 저희는 30년 동안 아직 안 털려봤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100% 인증 체계를 다 클라우드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역시나 어려우시잖아요. 네. 정보를 공유하시기가. 네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그 아이덴티티 라우터라는 거를 여기 보시면 빨간색 네네. 아랫부분이 기업의 내부고요. 윗부분이 저희 클라우드거든요. 네네. 근데 저 아이덴티티 라우터라는 중개자를 둬서 어. 최소한의 정보만 클라우드로 보내고 아. 고객의 중요 정보는 내부에 계속 들어올 수 있게끔 I see, 합니다. I see. 그래서 클라우드로 가는 정보는 뭐 패스워드나 이런 건 절대 가지 않고요. 네네. 예, 사용자 이메일, 뭐 이름 이런 정도, 계정의 네네. 활성화 상태, 활성화돼 있다, 뭐 만료됐다 이런 상태만 네네. 저희가 알고 있다가 그건 정도는 알아야 앱한테 요청을 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정보만 저희가 들고 있을 수 있게끔 네.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용자 키값만 올라가는 거네요. 어떤 키값이라고 해야 되나? 뭐. 값이라기보다는 그냥 아이디. 아이디. 예, 비밀번호 같은 건 절대 가지 않고요. 네. 예. 그리고 그러한 값들을 또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인증센터를 아주 안전하게 만들고 또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 저희가 그냥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믿고 쓰세요라고 하면은 네, 또 네.
어려우시잖아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그 신뢰된 외부 기관이 네. 이 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얼마나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네. 보안 검증 체계가 있습니다. SOC 인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SOC2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인증서는 SOC3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인증서를 대중에게 다 배포할 수 있는 인증이고요. SOC2 인증은 신뢰된 파티에게만 네. 할 수 있는 SOC2 인증인데 SOC2 인증을 받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하고 있는지 검증 결과 어떤지 보고 싶다면 저희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네. 저희가 저 보고서를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스크 기반 신원 보증이라는 것인데요. 사용자 이 부분은 사용자가 제대로 된 뭐 아이디 패스워드나 제대로 인증 체계를 넣었더라도 리스크 엔진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정황을 봅니다. 네. 이 사람의 역할, 세션, 어느 디바이스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느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평상시가 매우 흡사하다. 예, 리스크 점수가 네네. 0점부터 1000점 사이로 나오는데요. 예를 오케이. 들어 뭐 800점 이하다. 리스크 점수가. 그러면은 그냥 인증을 해줍니다. 패스해 주는 거네요. 예, 오케이. 예, 믿어주는 것이죠. 네네.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1시간 전에 어. 한국에서 로그인 요청했는데 네. 1시간 뒤에 미국에서 로그인 요청을 해. 그러면 네네. 1시간 만에 미국을 어떻게 해?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리스크가 높게 판단이 되면은 리스크 엔진이 판별을 해서 추가 인증 요청을 하는 거죠. 아, 이거 이번 인증은 당신이 제대로 넣었더라도 오케이. 내가 의심스러우니까 OTP를 넣어보세요. 혹은 지문을 찍어보세요. 혹은 문자 메시지를 보낼 테니까 받아서 입력해보세요. 네. 예, 이런 다양한 추가 인증을 요구를 해서 인증을 맞추면 네. 들어가는 거죠. 아, 네. 예, 그리고 리스크 엔진은 학습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엄한 사람을 귀찮게 했구나. 아, 네. 인증을- 아, 내가 오탐을 했구나. 정탐을 그렇죠. 했구나. 그리고 인증을 못 맞추면은 아, 내가 제대로 잡았구나라고 네네. 저 엔진이 학습을 합니다. 예, 저게 머신러닝 기반의 엔진이에요. 예, 제가 저 엔진을 10년 이상 튜닝한 엔진이거든요. 네네.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저 리스크 기반 체계로 가면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서 인증 체계를 낮출 수도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우리는 생산성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으로 돌아가겠다. 네네. 대신에 리스크 엔진을 두고 리스크가 높은 것만 OTP를 받거나 지문 인식을 받을래. 이런 식의 체계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네. 요 리스크 기반의 요 신원보증 엔진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아까 그 RSA 클라우드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내부에 있는 거죠. 내부에 있는 거죠? 철저히 오프라미스에 있는 거죠? 네, 내부에서 내부 오케이. 직원들의 행위만 학습을 하는 겁니다. 네네. 예. 자, RSA가 지금 워낙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만 있는 게 아닌 거죠? 또 다른 것도 많은 거죠? 그렇죠. 네. 일단은 오늘 드린 말씀 딱 세 가지로만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네네. 우리는 RSA OTP 외에도 네. 다양한 인증 옵션, 홍채, 지문 인식, 뭐 페이스 아이디,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인증 체계가 나오더라도 저희 앱에서 바로바로 지원이 되고요. 네. 왜냐하면 핸드폰 자체에 인증 체계를 활용하니까요. 그리고 내부 인증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인증 체계도 같이 보호할 수 있게끔 네네. 저희가 다 연동을 시켜놨고요. 예, 그리고 저는 리스크 엔진을 통해서 예, 리스크 기반의 머신러닝 네네. 기반의 인증 체계까지 갖추고 있다고 좀 요약해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가진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 한 가지고요. 예,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오늘 드린 말씀은 RSA Security Access 네. 두 번째 예, 이 부분이고요. 네. 예, 가장 처음에 이제 Unified Security Analytics라고 그래서 네트워크 포렌식, SIEM, 네네. EDR 사업으로 저희가 또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요게 예전에 저랑 같이 토크했던 게 그렇죠. 요거였죠? 그때 했던 게 네, 주제였죠. 여러분 그 토크에서 검색해 보면 요거 같이 토크했던 게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분야로는 네. 사기 대응. 사기 대응, 프로드. 예, 그러니까 그 처음에 있는 부분은 저 네. 하늘색 부분은 기업의 내부를 보호한다면 네. 또 사기 대응은 대중들. 그렇죠. 예, 일반 사용자들이 뭐 피싱으로 당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정보를 훔쳐낸 정보 가지고 뭐 네네. 쇼핑몰에서 뭘 산다거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디를 뚫고 들어가서 뭐 해킹을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사기, 카드 번호 훔치고 뭐 TV 사서 팔아먹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잡는 것들이 이제 예, 사기 대응 체계. 이거는 상거래 사이트에서 많이 쓰겠네요. 상거래. 예, 주로 가장 많은 데가 이제 은행과 네. 상거래. 그렇죠. 예,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저 부분은 초록색 부분은 GRC라고 그래서요. 거버넌스, 아,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회사의 거버넌스 체계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관리하는 제품이고요. 왠지 보안회사가 갖고 있는 거랑 안 어울려 보이죠. 근데 저희가 저 사업까지 같이 합니다. 최근에 네. 저기 국내에도 네. 또 GRC 고객을 최초로 네. 또 확보를 했고요. 저 부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보안은 결국 비즈니스와 연결돼야 되거든요. 네. 경영과 연결되고 회사 전체 운영 체계와 연결돼야 하기 때문에 저 솔루션까지 합쳐서 실제로 보안이 비즈니스와 최적화된 네, 네. 비즈니스와 함께 물려 돌아가는 이런 보안 체계를 같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컨설팅 서비스 아, 네. 사업까지 총 5가지 사업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실제로 오늘 소개해 주신 네. RSA CQID 억세스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그러면 이미 언제 이게 오픈된 거죠? 언제 런칭한 겁니까, 이게? 런칭한 지는? 85년도에. 85년도? 네. OTP는 OTP, 네, 그때부터 네, 있었고요. 네. 저 억세스 이 앱 네.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한 2, 3년 정도 된 것 2-3년. 같습니다. 네. 그러면 2-3년 현재 정도. 그러면 네. 많은 레퍼런스들이 있겠네요, 지금. 이게 아직 저 멀티팩터 인증 같은 경우에는 네. 국내에는 아직은 없고요. 아, 네. 이 해외에서 이제 몇 군데 네, 도입하기 네.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네. 법 체계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죠? 네, 국내에서는 이제 그 클라우드의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네. 아직은 어려워하시는 고객들이 있고요. 음. 주로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우신 네. 이미 클라우드로 일부 비즈니스를 가신 고객들, 뭐 게임사라든가 네. 뭐 포털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을 이제 뭔가 그 회사에서 네. 뭐 POC라든지 네. 테스트해 보려면 네. 복잡한가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일단은 기능만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데모해 드렸던 그 사이트 네네. 거기로 가셔서 회원가입만 하시면은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데모 정도는 얼마든지 해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거를 또 오늘 나온 이유가 음.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네. 저희가 앞으로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네. 기회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프로모션은 10월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서둘러 주셔야 합니다. 네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이제 네. 아마 설문조사 할 거니까요. 네. 설문 내용 주시면서 여러분은 오늘 조이사님, 조남희 기사님하고 Q&A 하겠지만 뭔가 앞으로 상담 같은 거 워낙 전문가시니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그 맨 마지막 항목에다가 상담 원한다고 써주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저희 토크IT 창에 맨 우측 하단에 제품 문의 거기다가 상담 원한다고 하신다면 조이사님 직접 가서 네. 상담해 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네네. 예. 즉 한번 이분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분입니다. 전문가니까 아무래도. 네. 네. 자, 홍성우님께서는요. 네. 최근에 인증서가 불편하고 아마존을 벤치마킹해서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네.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닌지요. 저도 더 쓰면 좋겠지만 흐름이 인증서에 대해서 안 좋아서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인증서 기반 솔루션은 예전에 단종을 시켰고 네네. 예, 지금 OTP와 멀티팩터 인증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OTP와 멀티팩터 인증은 어디까지나 기업 내부 사용자를 위한 것이고요. 네. 예, 오늘 한 가지 혼동하지 마셔야 하는 부분이 이 CQID 솔루션은 기업 직원들을 위한 인증책이고요. 네. 일반 대중들이 뭐 은행에 로그인 할 때라든가 예, 이런 쪽에 사용하는 솔루션은 아닙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철저하게 기업용, 네, 그죠? 기업용. 네, 기업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시스템, 아까 네. 내보여 준 것처럼 뭐 네. CRM도 있고 VPN도 있고 다양한 것도 있을 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리스크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네. 컨텍스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네. 뭔가 인증 체계를 네. 맞춤형을 해주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대고객 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기 방지 쪽 비즈니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오늘 설명드렸던 리스크 기반 엔진, 그러니까 흡사한 기능을 하는 네. 어댑티브 어센티케이션이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외 은행들이나 쇼핑몰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해외 은행들 보시면은 왜 아이디 패스워드만 가지고 인증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매번 성공하지 않거든요. 네네. 갑자기 딱 끊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뒷단에 저희 리스크 엔진이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RS쿨의 정정화 부장님께서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댓글 답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지준님께서요. 네. 개인의 인증에
관련해서 불편의 최소화 방안을 늘 고민 중인데 네. 여러 가지 접근 경로의 인증을 네. 한 번에 네. 로컬에서 해결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같은 걸 생각 중인데요. 네. 클라우드로 가면 더 복잡해진 거 아닌지요? 지금 그 구조상에서 클라우드로 가는 부분은 그 실제로 그 인증 서버를 구축하는 관리자가 네. 인증 서버를 자사의 인증 서버를 클라우드와 연동을 해놓는 것이고요. 이것을 사용하는 개인은 네. 클라우드가 있는 줄도 모르죠. 네. 그냥 앱 다운받아서 등록하고 OTP 찍으라면 OTP 넣고 지문 찍으라면 지문 찍으면 그냥 인증돼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경험 똑같다. 기존 OTP보다 훨씬 더 편리하죠. 타입인 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네네. 네. 원동차님은 아까 그 OTP에서 시간은 네. GMT 내지 위성으로 싱크를 맞추는지요? 예. 아까 그 시간 네. 동기 방식인데 네. 당연히 인증 서버는 시간이 절대 틀어지면 안 되기 네. 때문에 네. NTP 네. 기준으로 시간을 맞추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토큰의 시간이 틀어지는 경우에는 서버에서 얘가 언제 시점에 OTP를 제시했느냐에 따라서 1분 네네. 늦었구나, 2분 늦었구나를 인지할 수 있게끔. 음. 예,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OTP를 가지고 네. 1년, 2년 한 번도 인증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인증을 하면은 네. 당연히 인증 실패합니다. 그럴 네.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잘 맞잖아요. 그런 이슈가 없고요. 네. 네. 어쨌든 간에 모바일 OTP를 쓰려면 네. 아까 그 앱을 다운받아야 되는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조금 두 가지가 다른데요. 네. 모바일 OTP를 쓰는 경우에는 앱을 다운받아서 네. 그 비밀키 값이 네. 서버와 동기가 그렇죠. 돼야 되거든요. 네, 비밀키, 네. 동일한 비밀키를 알아야 네, 되니까요. 네,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서버와 한번 통신이 벌어집니다. 네. 그게 CT-KEEP이라는 프로토콜인데요. 크립토그래픽 토큰 키 이니시에이트 프로토콜. 네네. 예, 저희가 역시 저희 거 하려고 발명을 했는데 네. 그게 또 국제 표준으로 채택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뭐만 만들면 그냥 네. 그걸로 한번 통신을 해서 음. 초기 이제 세팅 과정이 필요하고요. 저희 그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 앱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문 찍고 네네. 푸시 받는 이 앱은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미 저희 클라우드와 트러스트 맺어진 상태로 배포가 되는 네. 거기 때문에 그 앱을 받아서 그 앱에다가 그 자기 최초 등록할 아이디 패스워드와 네네. 회사 코드만 딱 넣으면은 바로 활성화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도현님, 인증서를 해킹당했다는 말은 못 들어봤는데 혹시 인증서도 복제나 해커에 의해 악용된 사례가 있을까요?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인증서 PKI 체계 자체가 해킹됐다는 말은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PKI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 키를 누구한테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게 대전제거든요. 네네. 그리고 자기 개인 키를 네. 누구한테 노출을 시키면 그거는 그 사용자 책임이 됩니다. 근데 이제 PC가 해킹을 당하면은 네. 악성 코드가 이 개인 키를 가져가요. 근데 이 개인 키가 암호화돼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인터넷 뱅킹 로그인 하실 때 인증서 패스워드 넣으시죠. 네네. 인증서 비밀번호는 그 뱅킹 서버로 전송되는 패스워드가 아니에요. 그 비밀번호는 그 암호화된 개인 키를 복호화하기 위한 비밀번호거든요. 네. 예. 그런데 만약에 해커가 이 인증 개인 키를 훔쳐가고 이 사람이 입력하는 비밀번호를 같이 가져가서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이 자기가 좀 이상한 걸 느끼고 비밀번호를 바꿔도 소용이 없어요. 네. 왜냐면은 훔쳐간 인증서는 이전 비밀번호로 암호화되어 있는 거니까 네, 해커는 그걸 네.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인증서 인증 체계에서 네. 개인 키를 도난당하면 진짜 이것은 재난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100% 개인이죠. 개인한테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 네. 때문에 이게 좀 어렵죠. 네. 네. 장주현님, 네. RSA OTP 입장에서 모바일 OTP와 예. UTF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요? 일단 모바일 OTP 같은 경우에는 저희 멀티팩터 어텐티케이션 토큰에 네. 이미 내장되어 있고요. 네. 파이도의 U2F 토큰은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예, 그래서 파이도 통해서 인증하는 체계도 다 연동이 되어 있어요. 네. 네. 정동환님은 공인인증서 폐지 시에 이를 대체 가능한지요? 저 부분이요. 결국 공인인증서를 폐지했을 때 이제 은행들이나 네. 어떤 인증 체계를 들고 가느냐는 사실 오픈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CQID 솔루션 자체는 기업용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뭐 은행들이 쓰거나 그 대고객용으로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스크 엔진 있잖아요.
이제 개별 은행들이나 사용자 인증을 받을 때 네. 어떤 인증 체계를 선택했든지 간에 음. 백엔드 단에서 한 번 더 그 인증이 정말 안전한지 네, 네. 확인할 수 있는 체계로는 많이 관심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해외 은행들은 굉장히 많이 그걸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공인인증 체계 다 똑같이 쓰면 됐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대안을 찾아봐야겠다라고 한다면은 해외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 보실 거지 않습니까? 그 중에 베스트 프랙티스 중에 하나가 저희 어댑티브 어세티케이션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혹시 뭐 더 자세한 이야기가 필요하시면 네네. 예,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우님, 클라우드에서 예. 오스 버전 2.0 기반 상호 인증에 대해서도 기회되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스 쪽은 상호 인증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다루는 분야는 아니라 네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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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표님께서 사용자 계정 기반 서비스 할 때 네. 아래 고민들이 있습니다. 네. 한 번 로그인해서 여러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접근해서 사용하면 좋겠고 예, 싱글 사인온. 다양한 네. 솔루션 시스템에 테넌트 및 사용자별로 접근 권한을 가지고 통제가 되면 좋겠고 예. 여러 액세스 고객사의 매니지먼트. 사용자 관리를 고객사별로 쉽게 구분해서 안전하게 통합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현실적 방법이 있을까요? 아, 일단은 한 번 로그인해서 여러 시스템 자동으로 접근하는 솔루션은 싱글 사인온 솔루션도 네네.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예, 국산 제품도 많이 있고 네네. 외산 제품도 많이 있고 장단점이 있어서 예, 국산 제품은 커스터마이징 적용하기 되게 편하고 네네. 외산 제품은 뭐 완성도가 높고 네네.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 다양한 솔루션 시스템의 테넌트, 사용자별 접근 권한 가지고 통제하는 부분은 역시 어세스 매니지먼트 솔루션도 시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보통 싱글 사인온 솔루션과 패키지로 같이 많이 팔려요. 네네. 예,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사별로 구분하면서 안전하게 통합 관리하는 부분, 여러 고객사의 사용자 관리. 예, 기본적으로 그런 솔루션들이 멀티 테넌트를 지원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저 부분은 그 싱글 사인온과 네. 계정 관리, IAM, 음. 그리고 EAM, 엔터프라이즈 액세스 매니지먼트 이쪽 솔루션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다 해결이 가능하신 부분이고 네. 그래서 싱글 사인온 할 때 첫 번째 인증을 뭘로 할 거냐는 저희랑 상담하시면 아, 되죠. 네. 거기다 인증은 네네. 또 저희가 책임져 줄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석주님, BYOD를 시도하는 회사에서는 OTP가 상당히 보안에 취약하다고 하는데 이를 보완하는 기술은 무엇이며 솔루션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회사에서 OTP가 보안에 취약하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앱 자체의 보안성이 낮은 부분들, 네. 예, 저희처럼 안전한 업체를 쓸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OTP의 가장 큰 그 위협 중에 하나는 네. 페이크 터미널 어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음. 사용자한테 인증 화면을 진짜 인증 화면을 가지고 사용자가 거기다가 자기 OTP를 입력할 거잖아요. 네네. 근데 공격자가 가짜 인증 화면을 가지고 사용자를 속이는 거죠. 네네. 여기다가 OTP를 입력하면 인증이 될 거예요. 입력했을 때 그거를 즉시 가져다가 1분 안에 네네. 해커가 써먹으면은 OTP도 뚫리겠죠. 네. 예, 그럴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오늘 설명드린 예, 푸시 노티피케이션이나 지문 인증,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네네. 체계로 가면은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죠. 이쪽 터미널에서는 하는 게 없잖아요. 저는 제 폰에서 찍었으니까요. 네. 원병철님은 몇 년 전에 RSA가 해킹된 사례가 있어서 모든 토큰을 바꾼 적이 있는데 그건 하드웨어 네. 토큰 때였나요? 네. 아, 저 부분은 네. 저희 토큰이 뚫린 게 아니고 그때 아마 2010년도였을 거예요. 네네. 저희 회사 네트워크가 네. 해커한테 한번 뚫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고객 보호 조치로 예, 사전 예방으로. 사전 예방 조치를 네네. 했는데 네. 그 공격이 조금 더 드릴 말씀이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희 OTP 토큰을 일반 기업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펜타곤에서도 네. FBI에서도 아. 주 연방 정부기관에서 다 씁니다. 네네. 뭐 로키드 마틴 같은 군수업체에서도. 그래서 저희를 해킹했던 곳들이 그냥 돈을 벌려는 해커가 아니고요. 아. 제가 나중에 이제 파악한 바로는 네. 어느 국가의 네. 예, 정보 요원들이었고요. 아. 저희를 해킹하기 위해서 해킹만 한 게 아니고 위장 취업도 하고요. 오, 네. 도청도 하고요. 오. 예, 스파이에서 야.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된 진짜 미션 임파서블을 해낸 거죠. 그러면 예. RSA는 네.
취업할 그 사람 뽑을 때 굉장히 엄격하게 뽑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야겠죠. 조이사님 신원조회도 다 했을 것 같은데. 아, 좀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해커들이 네. 공격의 목적이 저희 회사를 뚫으려는 게 아니었고 미국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그 경로가 될 뻔했었던 건데 다행히 저희가 그거를 사전에 발견을 해서 미리 고객 노티하고 보호 조치 다 취해가지고 네. 실제로 피해를 본 고객은 없는 게 네. 좀 다행인 일입니다. 네. 자, 김정욱님은 데스크탑 가상화 구현 시에 각 사용자들마다 보안 인증을 어떻게 세분화해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데스크탑 가상화 구현에서는 기본 옵션은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인데 불안하잖아요. 네네. 예, 왜냐면은 데스크탑 가상화 됐을 때 가장 큰 보안 위협이 예전에는 제 PC에 접근하려면 제 PC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물리적으로 제가 PC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데스크탑 가상화되면 아무 데서나 제 PC에 아이디 패스워드만 있으면 로그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OTP가 네. 혹은 멀티팩터 어텐티케이션이 예, 그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많은 고객들이 도입하고 있고요. 네네. 저희가 그 시트릭스나 VM웨어 예, 하고도 이미 사전 연동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최상일님, 실제로 사용자는 앱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복잡하지 않게 하려면 입력도 몇 가지로 제한해야 할 텐데 가능할까요? 그 저희 앱 같은 경우에는요 입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그 푸시 들여 보내줄 거냐? 네, 아니요. 지문 찍으세요. 그럼 찍으면 되고요. 네네. 예,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자, 류성민님, 인증서 발급 담당자인데요. 아, 가끔 발급하다 예. 보면 악의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무작위 발급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담당자인 운영자의 책임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공인인증 체계에서는요, 저희 PKI 표준에서도 그렇고요. 인증서 발급이라는 것은 이 공개키가 이 사람 거가 맞다라는 네. 거를 반드시 대면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네. 그건 철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뱅킹도 처음 개설하실 때 보시면은 우리가 뭐 이제 금융결제원 인증서를 네네. 받는다고 해서 네. 금융결제원에 가서 대면 인증을 하지는 않잖아요. 네네. 하지만 반드시 은행에 한번 맞아요. 내방을 해서 네, 신분증 그렇죠. 내고 네. 뭐 인증서 발급받을 수 있는 키 같은 거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게 은행이 대면 인증을 대신해준 대행기관 RA라고 하거든요. 대행기관으로 대면에 대신 해주고 인증을 허용해주는 거기 때문에 무작위로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마이크가 빠졌네. 그러니까 그 표준 체계대로 제대로 운영만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동구님, 다양한 인증 방식 적용은 금융 관련 업계는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유통업이나 여타 업종은 적용했을 때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 네. 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네, 이 부분이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계좌를 쓰려면은 좀 불편해도 오잖아요. 네. 그런데 유통업이나 쇼핑몰이나 이쪽은 아. 불편하면 바로 떠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절대 불편하면 안 돼요. 아,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네. 다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보안책으로 뭐 OTP를 빼고 솔직히 어려운 문제고요. 유일한 방법은 아까 설명드린 리스크 엔진 네. 뒷단에 달아서 음. 예, 보호를 해주는 예, 방식이 더 예, 좋을 걸로 생각이 네. 듭니다. 김조님, 생체 인증은 스마트폰의 인증 디바이스와 궁합이 잘 맞아야 할 것 같은데 네. 벤더마다 차이가 나는 갭을 보정하는 기능이 솔루션이 별도로 있을까요? 아,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생체 인증은 그냥 이 폰 자체의 인증 체계를 저희가 트러스트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폰에서 지문 인식이 맞다. 혹은 이 폰에서 음. 뭐 페이스 아이디가 맞다. 네. 홍채 인식이 맞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걸 믿고 인증을 수행해 주는 것이죠. 네. 따로 이 폰과 저희 인증 서버가 따로 연동되는 오케이. 부분은 없습니다. 네. 김동규님, 생체 정보나 인증 정보를 클라우드로 보내는 데 있어서 네.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이 신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와 관련돼 필요한 클라우드의 인증 규격이 있을까요? 네. 저희 토큰은요, 생체 인증을 하는데, 네. 클라우드로 생체 정보를 보내지 않아요. 네. 예, 제가 아까 찍은 지문, 네. 이 지문 정보는 제 폰에만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아. 제 폰이 지문이 맞다고 하면은 저희 앱이 맞다는 정보만 클라우드로 보내는 거지, 네네네. 실제 생체 정보가 클라우드로 보내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더 믿고 쓸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네네. 그다지 별로 가져갈 게 없습니다. 저희 클라우드에. 네. 사용자 이름이랑 네. 뭐 이메일 주소 뭐 오케이, 이런 거밖에 오케이. 없어요. 네. 네.
그다음에 길기상님 앱을 개발 중인데 네. 인증 방식을 MFA로 네. 여러 멀티 인증 방식을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네. 인증 방식을 우리 앱에 통합시켜서 하나의 앱으로 가능할까요? 예. 만약에 저희가 그 부분을 API 같은 걸로 제공을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아직은 네. 왜냐면은 저거를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것이냐가 예, 신뢰관계 문제 때문에 예, 저희 앱이 맞다고 해준 것만 믿는 거잖아요. 네. 예, 그 부분이. 예. 이용진님, 요즘 MFA가 핫한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서도 이용하고 있고요. 네. 다만 각 벤더마다 자기들만의 전용 앱을 깔아야 해서 네. 점점 앱들이 많아집니다. 네. RSA가 통합을 주도할 수 없는지요? 네, 그게 바로 파이도 표준이죠. 네. 예, 그래서 그 저희가 파이도의 보드 멤버로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표준을 같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게 활성화되면 네. 아마도 다 통합될 겁니다. 네네. 예, 그리고 저희는 저희 인증 체계도 지금은 저희 자체 체계로 가져가지만 네. 향후에 파이도에 완벽하게 음. 대응하는 체계로 가기로 이미 저희는 방향을 정했고요. 이정주님, 제품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결정권자가 허가를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좋은 보안 솔루션을 도입함에 있어서 결정권자를 설득하려면 네. 무엇을 어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리고 네. 도입 시 보안적으로 안전하다고 해서 수축을 한 이유, 구축을 한 이유, 네. 혹시라도 보안 사고가 날까봐 윗분들에게 절대라는 표현을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솔루션은 이런 리스크에서 담당자의 부담을 덜을 수 있을런지요? 예. 이 솔루션은 절대 뚫리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용감하고도 무식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 결국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과 우리가 테이크 해야 되는 리스크는 있는 그대로 잘 설명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옛날 얘기를 많이 한 이유가 신뢰된 벤더, 네네. 예, 시장에서 평판이 좋은 벤더 네. 예, 위주로 좀 고민을 하시면 그나마 좀 윗분들 설득하기에도 좋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자, 근데 그거는 이제 보안의 관점이고, 네. 요거를 이제 오늘 이게 기업에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기업에서 인증을 아까 신원 보증 컨텍스트가 다양하게 환경에 사는 건데, 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그 경영자한테 네. 얘기하려면 어떤 메시지를 딱 얘기하면 제일 좋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OTP를 가겠다. 만약에 전통적인 OTP 체계로 전향을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투팩터 인증 갑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디바이스 기반의 네네. 예, 그 복제되지 않는 인증 체계로 넘어갈 겁니다. 네. 라고 설명하실 수 있고 네.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으로 가신다면은 이제 우리는 차세대 인증 체계 네. 좀 고민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고 클라우드나 모바일을 다 아우르는 차세대 체계로 갔으면 합니다. 네네. 그리고 생체 인식, 예, 그밖에 뭐 페이스 아이디, 아니 뭐 홍채 인식, 뭐 다양한 인증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정호님은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나 예. K뱅크에서 RSA 모바일 OTP 솔루션을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모바일 OTP 솔루션은요, 네. 그 기업용이고요. 다시 기업용, 말씀드리지만, 네. 예. 국내 엄청나게 큰 대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네. 어디라고 말씀드리시는 고객이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 시간에 없지만, 예. 네. 자, 그 다음에 우재양님께서 어느 회사의 스마트폰이든 새로운 보안 수단이 적용되면 MFA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보안에 대한 부분은 RSA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는지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앱이 이 스마트폰 자체에서 제공하는 인증 체계를 어디까지 믿어줄 거냐. 네네. 예, 뭐 신생 벤더가 새로 만든 스마트폰에 자기도 지문식 하나 이거 무조건 다 믿어줄 거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증을 하죠. 윤도섭님, 인증을 위해서 인증 서버는 RSA가 보유하고 있고 고객사는 가질 수 없다. 맞는지요? 아닙니다. 인증 서버는 모든 고객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저희 클라우드는 그 인증 서버와 네. 이 앱이 통신할 수 있는 중개자 역할만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엉기보님은 금융권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이거 아니죠. 네. 이거 오늘 저희는 얘기한 건 기업용입니다. 기업용이니까요. 네. 네. 그 정소윤님께서는 해외 레퍼런스 같은
포인트가 어디가 있는지 오늘 예. 말씀을 드리고는 싶지만 네. 아, 요것도 네. 그냥 업종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업종 정도. 금융에도 있었고요. 네. 제조업에도 있었고요. 굉장히 오래된 제조업체에서 MFA를 도입을 했어요. 네. 예, 그 되게 유명한 네. 발명가가 있는 네. 회사. 뭐 지휘 아, 같은데? 더, 이거 내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 나는 모르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지. 나는 네. 추측할 수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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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김동규님은 국내에서는 금융결제원 주관 은행권 공동으로 서비스 중인 스마트 OTP가 있는데 RSA가 해외에서 네. 이런 서비스를 구축한 사례가 있는지요? 금융결제원주가 은행권 공동으로 서비스 스마트 OTP 최근에 은행권 공동으로 했죠. 스마트 인증서 네네. 예, 했죠. 예. 네. 그거는 저희가 참여하진 않았고요. 네. 예. 근데 저희가 은행들 지금 OTP 토큰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는 예전에 참여해서 아직 저희 하드웨어 토큰으로 뱅킹 서비스 쓰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자, 김소연님께서는요, 금융인증 핀테크에서 많이 활용될 것 같은데 혹 이것이 블록체인과 연계돼서 발전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고려해보고 있는데요. 예, 근데 어디까지나 저희 인증 네네. 시켜야 되는 기업 내부용이고요. 예, 금융인증과 저 부분, 그러니까 대고객 인증 부분은 저희 아까 프로드 네. 사업부에서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네. 저는 리스크 엔진 기반으로 좀 더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거기에 인증 체계를 저희가 직접 제공하는 부분은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임완님, 네.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OTP를 사용 중인데 대부분 모듈형이나 카드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네. OTP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의성이 우선인 것 같은데 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의 문제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거는 금융보안원, 음. 예, 금융기관에 이제 OTP 여기 통합 관장하는 쪽에서 정한 기준이 네네. 금융권 인증은 하드웨어 OTP로만 하겠다라고 정해놓은 소프트웨어는 허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 그것도 예. 규제구나, 어떻게 보면. 네? 그런데 말이죠. 네. 실질적인 보안성은 네. 하드웨어가 더 높은 거는 네. 사실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가려면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만든다는 걸 검증할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알겠어요. 저희는 안전하게 만들었지만 네네네. 모든 회사들이 다 안전하게 만든다는 것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김홍준님께서는요, 최근 간편결제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어떤 문제로 인해 위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편결제요? 그럴 수 있죠. 결국 그 앱을 얼마나 안전하게 만드느냐는 부분과 예, 그리고 이 앱이 복제될 수 있는 부분들. 네네. 어쨌든 스마트폰은 어찌 보면 PC랑 똑같거든요. 네네. 통신되는 네. CPU 메모리가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네. 예, 결국에는 그 앱을 만들고 그 체계를 만드는 쪽 기술력에 다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이거를 이제 기업에서 도입한다면요, 어떤 식으로 이걸 라이센싱을 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 제품 네네네네네. 라이센스요. 저희 제품 라이센스는 네. 인증 서버 라이센스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몇 명이냐. 음. 는 라이센스가 있고 음. 그리고 토큰당 네네. 사용자가 이 토큰을 네. 몇 개 가지냐 네네. 핸드폰에 이 앱을 몇 개까지 배포할 수 있냐가 오케이. 네. 두 가지 라이센스 체크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Q&A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설문 마저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도전 방송 만든 반영하겠고요. 설문에서는 아니면 여기 하단의 제품 문의에서 관련돼 가지고 기업 내에서 이런 이제 차세대 인증 관련돼 가지고 한번 기획이나 고민하신 분들은 직접 전화명의사하고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거기다가 적어주시면 직접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요. 네. 자, 마지막 한번 맞추러 갈까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인증이라는 거는요. 네. 어찌 보면은 보안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또 중요한 것이고요. 또 기업 환경에서는 혹시나 우리 기업이 외부에 침해를 당했더라도 네. 우리 정보를 지켜줄 수 있는 일종의 최후의 보루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해커가 들어와서 계정이 털리면 그때부터 일사천리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현재 우리 인증 체계가 어떻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디자인한 인증 체계가 정말 안전하게 동작하는지 네네.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적극 참여해서 좋고요. 여러분들 저희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공지가 갈 것 같은데 이메일로 저희 토크아이티에서 이제 10월부터 매일 오후 4시에 FM 라디오처럼 매일 오후 4시에 고우성의 테크 리뷰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분야별로 신제품이나 신기술들 또 트렌드 이런 것들을 4시부터 한 5시 반까지 매일 합니다. 그러니까 편성표가 아마 9월 달에 다음 주에 편성표가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서 이런 문화를 같이 우리가 좀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검토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걸 같이 공유하는 그런 문화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